강선우 후보자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한 30분 전쯤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그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예,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 이렇게 전했네요. 예,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계속 하루하루의 사태를 민감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여론에서도 장관 임명은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상당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성균관대 부실강의 논란이 또 터지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뼈아픈 거는 진보 언론과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여가부 전 장관의 그런 지적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하루하루의 상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그만두지 않으면 더 이상 이 흐름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런 후보자의 판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명 거의 한 달째 만이고요. 인사청문회하고 이슈가 된 지 한 3주 만일 것 같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런 사실은 후보자도 그렇지만 많은 보좌진과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도 이 사태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 민주당 내에서의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처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뼈아픈 자성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을 한 만큼 인사 검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업무 환경 개선 그리고 더 나은 여가부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조금 더 면밀하게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말 신뢰받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가 3시 30분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퇴 입장을 밝혔고요. 그보다 1시간 전인 2시 30분쯤에 대통령실에 자진 사퇴 의사를 알렸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대통령실에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실 쪽에서 그러지 말고 좀 있어라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볼 때는 대통령이 자진 사퇴의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형식은 요즘에 SNS에 글을 올리면 언론에서 그걸 기사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쓴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지명 철회라는 방식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는 임명을 할 것 같다는 사실상 강행의 어떤 의지를 보였을 때 국민들이 볼 때 2명의 후보자가 문제인데 굳이 더 따지자면 강선우 후보자가 이진숙 후보자보다도 더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갑질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소위 말한 분노와 지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그 기준이 뭐냐? 갑질은 용인되고 표절은 안 된다는 이 이중적인 어떤 잣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친소 관계에 따라서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좀 거리감이 가깝고 이진숙 후보자는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명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낙마를 시킨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잣대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한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시간을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위 청문위원들한테 이 문제점, 이른바 갑질 예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십이라고 하죠. 읽었으나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가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비판이 커지면서 본인이 결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갑질은 괜찮다라고 허용해 주신 거라고는 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과도한 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자와 강선호 후보자의 차이는 이준석 후보자는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고 앞으로 정치를 하실 분도 아니기 때문에 강선호 후보자는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은 아무래도 지명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그림을 그릴 저는 시간을 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사퇴하는 글에서 보좌진에 대한 사과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 민주당에 대한 사과는 있었는데 보좌진이라는 저 세 글자가 안 들어간 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는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면은 지금 의혹 해소가 이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년 동안 보좌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고 3년 뒤에 또다시 뭔가 총선에 나오고 싶으실 때 그때는 뭐 보좌진들의 뭐 지지 선언이라도 이끌어낼 정도의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재명 정부 그리고 뭐 본인의 정치 계속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강선호라는 정치인에게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앞으로 더 잘 해 나가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인은 성찰하면서 살아가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글을 맺음으로 끝냈습니다. 자, 김민정 의원 의견도 들어볼까요? 일단 강선호 의원이 사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강선호 의원의 개인에 대한 비판에서 민주당으로 비판이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간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강선호 의원을 방어하고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어 논리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특히 전날에 문진석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원과 보좌진의 갑질은 다를 수 있다. 사적 심부름은 불만 없는 보좌관 또 있다라는 논리는 저는 저 말을 듣는 순간 도대체 민주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강선호 의원을 방어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찌 보면 민주당이 승리에 취해서 지금 국민의 눈높이를 찾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받은 높은 지지율과 그리고 현재 지금 국민들께 받고 있는 지지를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성추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강선호 의원의 사과문에서 보좌진에 대한 사과가 빠졌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사과하는 것은 결국 본인 면평 사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호 의원이 진짜 사과를 하고 싶다면 본인이 지금 지명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본인이 잘못을 저지른 보좌진에 대한 사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지에 대한 의견도 한 말씀씩만 구해볼게요.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시작된 정부이다 보니까 여러 예. 가지의 그런 업무의 중첩이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인사에 대한 문제들이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부로서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를 벌써 2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검증에 그런 잣대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런 예상치 못한 사태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예방하고 스크리닝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실에 아마 자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을 이기는 정부 없고요. 그리고 여론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일들이 하루하루의 그런 순리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사퇴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의 지금 벌써 3번째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4번째군요. 민정수석이 있었고 장관 후보자 2분이고 그리고 어제 그
비서관의 그런 사퇴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행정부의 그런 임명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서 예.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로서의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아직은 기회가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잘못한 거 수정하고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면서 실용 정부로서의 그런 민생과 경제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재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아픈 우리의 취약 그런 국민들을 다가가서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더 부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자리가 이제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권력이 사유화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검증을 할 때 민정수석,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또 인사비서관 그런 분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변호를 했던 변호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인사비서관하고 총무비서관 이분들은 대표적인 성남 경기 라인 쪽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쓰고자 하는 인물이 있을 때 그 인물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심도 있게 그런 어떤 검증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 검증을 한 다음에 어떤 페이퍼를 작성하게 됐을 때 분명히 대통령은 이 사람을 쓰고 싶다는 게 누구보다도 다 아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친소 관계를 넘어서서 팩트에 따라서 원리 원칙대로 시스템적으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대통령의 마음, 심기 경호형 검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강준욱 비서관 자진 사퇴 형식을 했지만 그분도 정규재 전 주필이 대통령에게 추천을 했다고 했고 대통령 또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 석자를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측근으로 이뤄진 검증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사람들이 와야지만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철저한 검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최초의 현역 의원 낙마도 아픈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명철에도 흔치 않죠. 지금 박근혜 정부 김명수 사회부총리 이후 11년 만에 지명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민주당 정부에서도 거의 19년 만에 지명철회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명철회라는 것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아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수위 없는 정부였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이 얘기를 못합니다. 초기 내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감안해 주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거친 인사들이 나올 것이라 저는 믿고요. 민정수석도 고체된 이후에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들을 갖춰가면서 호흡을 맞춰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 또 문제점이 나온다면은 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초기 내각이었다는 좀 감안해서 봐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정 운영의 부담에 대해서는 앞서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저는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선우 의원 한 명으로 민주당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내에서 가장 많은 구성원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당원이고 실무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보좌진입니다. 그런 보좌진들에게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갑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강선우의 좀 더 절실하고 진실된 사과가 없다면 이러한 불신은 저는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의원이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본인이 갑질한 보좌진에 대한 사과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